안녕하세요. 지오시스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남성의 책임감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인데요. 남성성을 가장 크게 결정짓는 것은 바로 책임감입니다. 그렇다면 왜 책임감이 남성성과 직결되냐라고 질문을 하면 그것에 대한 답은 보호 혹은 부양입니다. 이건 여성과 남성의 관점보다는 단순히 생존의 본능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봅시다. 불량식품은 항상 자극적이고 맛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섭취 시기가 길어질수록 영양분의 불균형이 오고 몸이 망가지는 걸 느껴보셨을 겁니다. 모두가 레드표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블루표를 원하는 것도 아니지만 단 하나, 책임감은 전 인류가 원하는 덕목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버지의 군상은 블루필 알파라는 측면에서 해석이 되죠. 아버지도 젊고 어렸을 때는 많은 여자들과 잠자리를 하며 레드필 알파적인 면모를 보였지만 안타깝게도 결혼을 하면 가장으로서 누군가를 책임져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레드필, 즉 도전적인 측면보다는 블루필, 즉 부양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결혼이란 제도는 결혼을 함과 동시에 서로 맞춰 나가는 게 아니라 완성된 사람들끼리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결혼이란 제도는 서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왕족과 귀족들이 그들의 권세와 재물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서민들은 기득권을 따라하고 싶죠. 이때 기득권은 또 다른 장치를 서민들에게 전함으로써 공전 관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등급의 여자들은 책임감은 물론이지만 등급에 따라서 남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지수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저등급 여성들은 항상 돈에게 쫓겨 살기 바쁘지만 고등급 여성들은 어느 정도 안정이 꽤 많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높은 여자일수록 소위 말하는 나쁜 남자에게 끌리게 되고 가치가 낮은 여자일수록 본인을 부양할 수 있는 전문직 남성들에게 끌리게 되는 겁니다. 실례로 제가 만난 사람들 중 이혼 가정의 자녀일 경우 잠자리에서 보다 놀모하고 단순히 본인을 사랑해주는 것에 이끌림을 느끼거나 아니면 본인이 남성을 종속시킬 때 흥분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재벌이나 금수저의 자녀일 경우 본인을 하대하거나 널리한 에 이끌림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책임감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의미이자 개념이지만 사회의 통념상 일반적으로 책임감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책임지고 끝장을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책임감의 부분에서 누군가는 남자답고, 아니, 남자다운 걸 넘어서 어른스럽다고 느낄 거고, 이 행동에 대해서 끝장을 보지 못할 경우에 여러분을 미성숙한 어린아이로 볼 겁니다. 여러분이 사업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끝내버린다면 과연 누가 여러분께 또 다른 프로젝트를 시키겠습니까? 책임감이라는 것은 단지 남성성과 여성성을 넘어서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크게 보는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전부 남들로 하여금 와, 저 사람은 정말 책임감이 뛰어나구나 혹은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그런 사소한 점 하나하나까지 디테일하게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학창시절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숙제를 줘도 누군가는 밤을 새워서라도 어떻게든 그 과제를 해내는 반면 누군가는 아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태도로 잠에 들어버리죠. 근데 여러분이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누구한테 더 애정이 가겠습니까? 기회라는 건 이렇듯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소한 기회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신뢰가 되는 것이고 이 신뢰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바로 돈이 되는 겁니다. 헌데 신뢰라는 것은
쌓기는 정말 어렵고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정말 한순간입니다. 책임감 이야기를 하니 제 주변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편의상 A라고 부를까요? A는 나이가 30 중반쯤 되는데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사회적 경험치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사람인데 딱 하나 성실성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A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떤 프로젝트를 맡게 되죠.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영업을 했을 때 정말 다른 사람들은 뭐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벌어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A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되지 못했을 뿐더러 그냥 단순히 본인이 영업한 매장에 그냥 월 매출만 관리를 해주고 뭐 정말 그냥 소일거리만 했습니다. 한 달 월급으로 치면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져왔죠. A는 그저 1년 동안 정말 성실하게 매장 관리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말 성실하게 관리해준 A가 큰 기회를 얻었을까요? 아니면 돈을 더 많이 벌어간 사람들이 기회를 얻었을까요? 정말 재밌게도 본인이 영업 잘하고 돈 잘 번다고 까불던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본인이 능력이 그렇게 뛰어났으면 본인 인생은 본인이 책임질 수 있을 텐데 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버는 게 주 수입원입니까? A는 영업 능력이 현저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성실성과 그 책임감 하나를 믿고 달렸습니다. 그 결과 A에게 큰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책임감이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기회가 찾아와야 된다 이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먼저 기회가 와야 그 기회를 살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회는 애초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바보는 기회가 기회인지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운은 멍청이를 피해간다고 합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은 이 기회가 기회인지도 모르고 날려버리기 일쑤죠. A는 정말 이악 물고 1년 동안 그 매장을 관리한 결과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그 매장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A한테 내가 사실 너를 1년 동안 봐왔는데 정말 너 성실하고 정말 책임감 있게 열심히 잘해주더라. 너 사실 이 매장 관리하는 거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다 안다. 근데 내가 너를 1년 동안 지켜봤는데 사실 내가 저기 어디 그룹 회장 오른팔인데 전국에 있는 매장들 그냥 너가 다 관리해라.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매출의 20%를 네가 가져가라. 라고 하면서 기회를 주더랍니다. 뭐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지긴 했지만 여기서 제가 드는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 두 번째, 항상 겸손할 것. 이 이야기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전설처럼 회자되는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수십억대 자산가가 되어버린 스토리니까요. 이때 과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것 조금 잘하고 저것 조금 잘한다고 너무 여러분의 에고를 높이고 산다면 저렇게 좋은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수많은 기회들을 놓쳤을 수도 있죠. 심지어 오늘 기회가 왔을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가장 밝은 빛을 보려면 때로는 가장 어두운 측면에서부터 접근해야 하죠. 모두가 갈망하는 니즈는 다르지만 책임감이라는 덕목, 이거 하나만큼은 모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정말 중요한 덕목입니다. 책임감 뒤에 따라오는 필수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니즈 파악이죠. 오늘의 두 번째 주제가 바로 이 니즈 파악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에 흥미를 느낄까요? 사실 이 주제에 대한 대답은 기준선이 너무 모호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섣불리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른 흥미, 환경에 따른 흥미, 성별에 따른 흥미, 나이대에 따른 흥미, 모든 게 다 제각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포괄적인 주제에도 모두가 원하는 니즈가 있다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제를 조금 바꿔서 어떻게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즈라는 건 지금 본인이 처한 상황 그리고 결핍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령 여러분이 지금 너무 갈증이 나서 목이 마르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니즈는 바로 물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기저에 깔고 들어가야 합니다. 모두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같이 에이 뭐야 그건 누구나 알잖아 엄청 쉬운데? 라고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와 사회 구성원들이 원하는 니즈는 그렇게 쉽게 알 정도로 녹록지가 않죠. 그렇기에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하면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이 니즈 파악의 실력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야 하냐면 그 사람의 옷차림, 눈빛, 말투, 화장법, 스타일, 몸짓 등등 이러한 사소한 것들로부터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하고 30초만 대화해도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재빠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헌데 이런 교육은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죠. 그렇기에 와닿지 않는 거고 그렇기에 어려운 겁니다. 사람이 흥미 그리고 니즈가 뭔지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사회적인 지능, 즉 EQ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을 기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회에서는 일종의 제도들과 장치들을 걸어놓습니다. 바로 교육과 도덕성으로 사람들을 옭아매는 겁니다. 사회에서는 항상 이야기하죠. 눈치 보지 말고 행동해라. 비교하지 마라.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뭐 이런 책임감 없고 굉장히 의미 없는 표어들을 많이 내밀죠. 여러분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세요. 욜로 최고. 이런 바보 같은 문구에 현혹된 사람들은 이런 문구가 진실인 줄 알고 살아가기 마련이죠. 하지만 진짜 눈치를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꼬이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 사업가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항상 모든 것으로부터 눈치를 봅니다. 항상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시장 조사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 조사는 단순히 물품에 대한 마켓 서칭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조사가 절대적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끊임없이 비교하며 앞으로 더 나아가는 것이죠. 사회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순응하지 말라. 방황하는 청춘들을 위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학교는 여러분들의 IQ, 즉 지적 지능만을 요구하고 사회의 고급 톱니바퀴로 만들기 위한 곳이죠. 사회적 지능을 올리고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밖으로 나가서 경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부디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밑에서 순응하고 살기엔 너무 많은 진실을 알아버렸고 그 진실을 한 번 맛본 자는 두 번 다시 거짓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